안녕하세요. 승살TV의 한정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밀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얼차례를 지시한 그 중대장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라인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그 쟁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하고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형법에는 제307조 제1항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정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하고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조항이 폐지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건을 알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대상자의 특정성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장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특정이 되겠죠. 한장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흔한 이름을 가진 분이라도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대상자가 특정이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익명이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봐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상자가 특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땡땡 회사 다니는 과장 직급의 C모 씨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서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고 그 회사 내에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라면 결국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도 있어요. 법 자체가 공연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게 판례가 이렇게 이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뒤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말을 한 상대방과 명예의 주체가 되는 그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는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표현 자체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해당돼야 합니다. 그냥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어요. 내 명예가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장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사장 조카래 라고 말하면서 막 수근수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장의 조카다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판 말의 내용 자체가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굉장히 큰 흠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누가 이혼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냐 아니냐 이거 자체도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공익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어떤 정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당해서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공익적으로 발표해야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면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쉽게 그냥 SNS,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데다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인과 뒷담화를 까는 중에 어떤 사실을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표현의 자유가 물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그때 비로소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